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내 기반을 넓히며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본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생활까지 파고드는 살벌한 신경전만 벌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이 정권 교체를 향한 야당의 경선 움직임에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은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마 선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드디어 올 일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그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맨날 그 얼굴인 것 같은데 제가 제 얼굴을 쳐다보면 또 오늘은 또 다 굉장히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르고 그러네요. 그 최재형 원장이라는 분도 제가 보기엔 또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뭔가 다르게 보이고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오늘 최재형 원장 뭐 여러분들 다 뭐 여러 우리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혼자 고민해서 쓰신 말씀이 를 읽어본 많은 분들이 이 문어체라는 거예요. 문어체. 구어체가 아니다. 뭐 글 자체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다. 또 국문법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의 줄리아드 음악대학의 그 학생들을 뽑을 때 얼마만큼 피아노 연주를 잘하냐, 얼마만큼 말하자면 이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얼마만큼 공감대, 우리의 오디언스와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플레이버를 실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좀 틀렸다고 할지라도, 좀 뭔가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가들을 골라낸다. 그래서 그 줄리아드 음대가 다른 음대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참 미국에서 유학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 전 이제 후보의 그 문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완벽하고 수려한 문장이긴 하나 뭔가 아쉽다. 뭔가 이 공감대, 이 국민들과의 우리가 말하는 래퍼라는 거 있잖아요. 공감대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걸 본인의 육성으로, 자기 몸에서 터져 나오는 육성으로 우리 국민들에 다가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제가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재형 원장이 후보로 등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저분이 앞으로 돌파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에서 제가 보기에 옛날에 이홍구라는 분이 계셨어요. 총리까지 지내시고 그분은 이시왕조의 후손이셨고 옛날 고령 중에 하나였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근데 대통령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임금님처럼 추대를 하면 모를까 본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댕기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이용구라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접점을 찾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최정일이라는 분이 고건이나 반기문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접점을 찾지 못해서 국민들의 터지는 지지와 국민들의 호흡 소리, 땀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떤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분이 이제 뭐 그 참모들이 일부러 그렇게 나름대로는 아마 국민에게 더 어필하고 얼마만큼 진지하게 지금 대통령 후보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만나지 않고 본인이 말하자면 자기 육필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자기가 만들어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두환이라는 분, 여러분이나 저나 뭐 참 걱정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분이 뭘 배울 게 있냐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 실력자들을 알아보는 역할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는 너 당신이 최고, 경제는 당신이 해. 예를 들어서 법률은 네가 해, 문화는 네가 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델리게이트하고 본인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본인이 대통령 되기에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머리가 부족하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본인이 한 땀 한 땀 정말 땀 흘려서 쓴 그 출장 원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의 원고쯤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담아내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사람들의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 땀소리 하나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만들어냈으면,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후보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거를 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혼자 들어앉아서 뭘 했습니다. 한자 본인이 했습니다. 예, 그거는 훌륭한 참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 대통령,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 특히 대통령 책임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대통령 책임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요, 이분이 대통령 되면 과로사 하시던가. 왜냐하면 저 말단 공무원 무슨 일까지 본인이 직접 뭘 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러면 과로사 하시는 거잖아요. 번아웃 한다고 하죠. 과로사 하시던가, 아니면 결국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분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쉬움이라는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뭐 친박은 최재형, 뭐 친이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친박입니까? 친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만약에 최재형이라는 분이 우리 국민의힘의 공당 후보로서 친박이 됐건 친이가 됐건 모든 사람들을 아울리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친박에 있는 사람들이 최재형 후보에게 더 관심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후보는 최재형과 윤석열 두 사람으로 지금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안검사였고 탄핵검사였고 대통령 공소유지했고 대통령 뭐 하여간 윤석열에 대해서 친박으로서는 뭐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만약에 친박 사람들이 더 지지를 한다면 결국은 친박 사람들을 뒤로 감추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짠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도 제가 보기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정진석도 좋고 뭐 권성동도 좋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괜찮죠. 장제원도 좋고 그런 사람 다 이제 이른바 친이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충청도 세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충청도 세력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김동연으로부터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뒤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징적인 사람 뭐 한두 사람 정도가 어쩌면 모르지만 충청도 달라붙었다, 친이가 달라붙었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충청도 아니고 친이가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이쪽에 반대편에 최재형 쪽으로 만약에 몰린다. 글로 말하자면 하나가 된다. 이쪽은 그래도 하여간 어쨌든 저 영남 세력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림표를 이거를 확실히 처음서부터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표를 예를 들어서 뭐 친박이 됐건 뭐 친이가 됐건 뭐 이렇게 달기 시작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앞으로 장애물에 부닥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국민의힘이 대권 후보 풍년이 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적 입당을 하고 최 전 원장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아마 당분간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마도 이들 두 사람 간의 치열한 경쟁이 국민적 시선을 모아갈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입당 신고식을 치른 직후에 당내 접촉면을 급속히 넓히고 있고 또 입당 선배인 최 전 원장은 오늘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삼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양상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명락대전이라고 그럴 때요.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을 아마 명락대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은 실컨 조컨 간에 윤과 최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존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기존 정치라던 사람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최소한도 그 기존 정치하는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이 예비 경선서부터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선 자체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도 있고 활성화되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무르익는 이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결국은 뭐 많은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후보도 제가 보기에는 이 두 후보가 윤과 최의 그 두 명 간의 그 대결 구도에 끼어들 수 있는 후보가 그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홍준표 정도가 나름대로 뭐 조금 그 역할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정도도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와 최 감사원장과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사람 간의 대결이 제가 보기에는 경선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 두 사람으로 말하자면 경선 후보가 모이는데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뉴스가 커버하는 것만 봐도요. 윤과 최에 대해서는 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윤과 최의 대결, 최와 윤과의 대결로 결국은 이번 경선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후보들이 아닌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후보군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의 대결에 글쎄요.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이 두 사람 대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진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사람의 그 신중치 못한 발언이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최근 잇따른 설화 논란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앞으로 우위할 생각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여의도 문법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윤석열 총장은 그 전번에 처음에 그 언론에 나올 때 도리도리 화법으로 도리도리 이걸로 그 국민들이 저 검찰총장 지내신 분이 역시 이제 언론에 처음 데뷔하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의 얘기입니다만 다리 좀 벌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서부터 또 말 조심해라, 살 좀 빼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윤 전 총장은 얼마 전에 부정식품 발언 부정식품이라도 뭐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유의 그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정치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니 부정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부정식품이라도 먹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그 꼼수, 술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걱정, 또 부정식품을 먹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윤석열 총장의 그 설화, 뭐 페미니즘 발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저출산 연계 발언이랄까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설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물론 그 윤석열 후보는 본인 후보로 불려주기를 원하니까, 후보는 이게 이제 처음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좀 봐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는 그런 태도는 좋아요. 옛날에 반기문 총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올 때 무슨 전철표를 살지 모르고 뭐 전철 가격을 모르고 뭐 표를 2개 사고 뭐 어쩌고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변명하다가 결국은 더 우스운꼴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 윤석열 총장은 아이고 나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간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제 뭐 이러진 않겠죠. 머리를 도리도리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살 좀 빼라 뭐 아이고 저도 살찐 사람이 뭐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타이슨 같아 보이죠. 본인도 타이슨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타이슨 발언도 제가 보기엔 별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매더웨인가 뭔가 그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엔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는 타이슨이 되겠다. 뭐 상징적인 의미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타이슨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실패한 인간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슨 혐의로 체포되고 마약 혐의로 체포되고 뭐 재산 탕진하고 뭐 이혼하고 뭐 아주 행편없는 타이슨이었는데, 그런 왜 타이슨밖에 떠올리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권투를 사람 같으면 타이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물론 링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무하메드 알리, 무슨 조 루이스니 뭐 이런 사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오래된 사람처럼 보여서 아마 타이슨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어쨌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그냥 그때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타이슨이 됐건 무슨 부정식품이 됐건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분의 그 신뢰성에 마이너스를 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저 사람이 과연 후보로서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뭐 줄리 문제도 괜찮고 장모 문제도 괜찮고 뭐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런 결로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KO 당하는 것은 한 방에 KO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계속해서 맞으면 잦은 번지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잦은 번지를 너무 자주 맞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설화 때문에 지금 많은 잦은 번지를 맞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내 뒤에 서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막 뽐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1등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1등. 그래서 1등에서 조금이라도 빠지는 기후가 있으면 그분들은 윤석열 총장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같이 정치해 온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뭐 이것저것 서로 따져보고 또 이것저것 정치 미래에 관해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투쟁하고 같이 밥 먹고 풍찬노숙한 그런 사이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윤석이라는 사람이 멋있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1위라면 돕겠다. 그러나 1위가 안 되면 우리는 당신 옆에 있을 일이 없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런저런 구설에 오른 윤석열 후보가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가 아니라 맞으면서 KO를 노리는 타이슨 같은 정치를 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 진영 인사들도 참여할 대규모 싱크탱크도 곧 출범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그 윤석열이라는 분의 그 주변에 네.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여간 어쨌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코어 그룹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 발자국만 넣고 있는 거지 온몸을 다 담그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 징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온몸을 담고 이 경선 열차에 올라타서 결국은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분의 급선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뭘 들어온다, 어떤 사람이 뭐 한다,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없고요. 제가 몇몇 지지한다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름 나는 사람들 제가 이런저런 친분 관계로 연락을 해보고 또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개 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겁니다. 이름 올려놓는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다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집행부가 하는지 윤석열이 하는지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기여할 바가 없습니다. 벌써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대권 후보 모두가 이제 정권 교체를 향한 경선 열차 출발 신호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에 앞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실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구성을 하고 검증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후보 간의 경선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이 예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기싸움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중앙에 없을 때 전격 입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경선 캠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이미 얘기가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이준석 대표한테 알렸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고 좋게 말하면 견제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물먹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들어올 때 온갖 생색을 이준석 후보가 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뒷말을 본인이 다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천천히 들어오려고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으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윤석열 총장도 자기의 모든 정치 스케줄을 이준석 총장에게 맞춰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본인이 득템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한테는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제 지금은 경선 관리하는 이준석이라는 분이 지금 뭐 대장처럼 대장처럼 보일런지 모르나,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모든 당원 당규가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결국 이준석이라는 분은 대통령 선거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총 유세를 책임지는 여러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고요. 결국은 당의 모든 기구를 당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뭐 홍준표라는 사람이 뭐 다 그랬잖아요. 선거 때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쥐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과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금 11월 달이 되기 전까지 누가 이 당의 중심 세력이냐, 누가 이 당의 중심 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걸 두고 서로 싸움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김진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들어올 때 저하고 같이 난리를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도 한 번 사과하지도 않은 채 홍준표 표현대로 뒷문 열어서 그냥 아무 당을 떠난 거에 대한 아무 대국민 사죄도 없고 당에 대한 사죄도 없이 그냥 도둑놈처럼 들어왔다. 그래서 김진태가 도대체 이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김진태하고 저하고 당에서 엄청나게 그 일에 관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뭐 홍준표라는 사람이 뭐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그랬다 어쨌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 할 말이 없어서 결국은 뭐 그러고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진태와 이준석이 가까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워졌다.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말하자면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수모를 말하자면 겪어온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준석은 탄핵은 난 정당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감사한 마음이 있으나 뭐 탄핵은 전당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그런 두 사람인데 하여간 윤석열을 검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진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을 검증할 것인가,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의 김진태한테 쓸 수 있는 모든 칼을 헝칼 뭐 조자룡이 헝칼 쓴다도 칼을 만약에 주게 되면 아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워치아웃 아마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가 이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못지않게 이거 해부하고 찝어내고 문제 삼고 그리고 확대 재생산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공식적인 칼까지 이렇게 딱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김진태가 이 수술칼을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윤석열을 공격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김진태가 정말 수호신 같은 이른바 이 경선의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 수 있는 김진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불리우는 그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대권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현 정부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그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 경제 문제에 대한 그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속내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 주자 중에서 만약에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데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자기가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 최재형 그 후보의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최저임금 문제. 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건 어찌되었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같은, 아니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 최재형 그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결국은 잡을 잡지 못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는 맞기는 하나, 그러나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무기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최저임금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 보수 우파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보수 우파가 이 발전적으로 좀 더 뭐 누가 말한 그 따뜻한, 아니면 국민의 감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보수 우파라는 우리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 우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철학이나 신념하고 조금은 좀 다른,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서 다가가야 되고 조심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재형 후보가 아직은 후보의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큰 그 방향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덜 생각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 뭐 보수파를 향해서는 결국 뭐 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김동연 부총리가 지적한 그런 그 최저임금에 대한 그 지나친 폄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잡을 뺏는 뭐 최저임금, 이런 식의 일을 뺏는 최저임금, 이런 식의 발언은 조심하는 게 옳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야권의 대권 상황도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여권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사안마다 사활을 건 난타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세를 보이는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격차를 벌이려고 하는 한편,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정체 국면을 돌파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석을 깔고 서로 이 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이낙연 후보의 그 추격이 좀 주춤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경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나머지 군소 후보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뭐 이제 컷오프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뭐 이제 그 4명인가요? 5명인가를 이제 6명인가를 이제 정하는, 6명은 너무 많은데 하여간 어쨌든 뭐 그렇게 정하는 컷오프에 의해서 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컷오프는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과 나머지 후보가 한 편이 아닌가. 뭐 그것이 뭐 이낙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세균이 될 수도 있고 추미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은 이낙연이라는 사람으로 나머지 후보들이 다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야당의 후보들이 만약에 이낙연 후보와 같이 힘을 합해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고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각 후보마다의 자기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한테 자, 우리 지분만큼의 나중에 대통령 선거 이겼을 때 농공 행상을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누가 도왔어. 이재명이 됐어. 이재명 캠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어차피 1등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돕나 안 돕나 당신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옛날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경선할 때 보면 결국은 이명박 후보가 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박 세력들이 다 이명박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후보는 전혀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았어요. 감사해 하지 않았어요. 뭐 이명박 후보가 감사해 안 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했는지 모르나 저 역시도 사실은 이명박 후보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경선에 졌지만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흥도 덜 났고 우리에게 역할도 덜 주어졌고 더더군다나 농공행상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지리멸멸했죠. 아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거는 이명박 후보라는 사람이 믿을 필요 없어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도와주면 고맙다고야 할런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혼자 힘으로 여태까지 커왔고 우리 혼자 힘으로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숟가락 들고 너 대통령 되는데 너 후보 되는데 우리가 도왔으니까 우리가 퍼먹을 만큼 퍼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이 차이라는 것은요, 꼭 뒤집히기 좋은 나머지 후보들의 역할에 따라서 뒤집히기 좋은 딱 그 레인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요, 처음에 선거에서 과반수가 못 넘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후보를 가지고 결국은 결승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꼭 2등한 사람이 1등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홍준표라는 사람이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막아서 제가 원내대표 될 걸 못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기서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 있어서 지금 자꾸 네거티브 하잖아요. 음주운전 경력이 어떻다. 무슨 이제는 막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경기도 혈세 가지고 홍보비를 썼느니 안 썼느니 경기도 주민들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느니 안 굴리느니 여기서는 자기네들은 경기도민 혈세 가지고 쓴 적이 없다. 자기네들 선거 캠프 그 돈 가지고 썼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웃기는 얘기죠. 아니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이낙연이나 이낙연 씨가 얘기하고 그러면 정세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세균이나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원희룡이는 도지사 대통령 후보 나간다고 도지사 관뒀는데 왜 아직도 도지사 하고 계시오? 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명락대전은 전익가경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낙연 후보도 결국은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하든지 눌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1등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1등하고 있으나 과반수 지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6명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막바지에 가면 제가 보기엔 또 합종 연행을 거기서 또 할 겁니다. 근데 결국 이재명한테 가서 붙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이낙연하고 같이 뭘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청와대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없이 이낙연 후보를 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백제 발언에 의해서 지금 그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남의 지지자들이 제가 보기엔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멀리하고 이재명을 붙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51%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낙연이 될 그 49%의 가능성이 51%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뭐 기상청에서 뭐 그런 얘기 한대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일이 지나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경선 결과 끝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이낙연과 이재명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고요. 정말 이 왼팔 걸고 해라 그러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그런 저건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절대 안 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과 안철수 당의 국민의당 간의 협상이 결렬이 되자 사실상의 킹메이커는 안철수라는 말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대권 경쟁이 박빙인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따로 출마를 할 경우 국민의힘이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요. 네. 여당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과 나머지 다 야당이 표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당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하여간 어찌 되었든 국민의힘을 돕지 않으면 그게 뭐 그 무시할 수준이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건 하여간 야당 후보한테 피해가 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안철수라는 사람을 입당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옛날에 결국은 바뀌었을 때 안철수가 대표고 이준석이 뭐 최고위원인가 뭐 그런 거 했을 때 그때 뭐 악연이 있잖아요. 서로 막말했던 악연도 있고 뭐 그래서 별로 뜨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안철수라는 사람은 결국은 윤석열과 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윤석열을 도울 수 있는 안철수가 들어오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는 결국은 윤철수가 돼가지고 아주 1등이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준석과 윤석열과의 공동정부가 되는 게 아니라 안철수와 윤석열과의 공동정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안철수가 들어오면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려고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윤석열을 지지 선언을 하는 그 순간 경선은 끝나고 맙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윤석열이 1위로 유리하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윤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외연 확장, 중도 확장 뭐 이런 것이 가장 용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윤석열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무조건 문재인 끌어내리는 데는 윤석열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들어와서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선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뭐 어떻게 할까? 안철수의 행보는 뭘까?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바깥에서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결국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선 국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달에 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정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바이패스하고 안철수를 갖다 엎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철수는 그때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야권 통합을 해야 되겠다. 바깥에서 지금 군수 후보들을 다 모아서 뭐 안철수가 됐건 홍문정이 됐건 군수 후보 중에 한 사람 후보를 한 사람 만들고 바깥에서 만든 후보가 윤석열이 됐건 최재형이 됐건 그 후보와 또 합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 끝내는데 종식시키는데 끌어내리는데 아주 좋은 아직도 유효한 로드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는 제가 보기에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계속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는 지금 안철수를 찍는 사람들은 일종의 아나키스트 같은 무정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철수가 당선된다고 안철수를 찍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같이 말하자면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뭔가 새로운 미래지향적이고 뭐 정치인으로서의 뭐 여러 표를 끌어당긴다든가 이런 능력은 없어도 그런 어떤 심볼 같은 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권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뭐 이런 의미에서 또 정치의 새로운 활력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 말하자면 이 무정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안철수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중도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가져올 수 없는 표들을 안철수가 갖다 앵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구애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또 아마 안철수도 속내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준석 당신하고는 안 하겠다.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하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안철수에게도 좋은 것이고 국민의힘에도 좋은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야의 대선 상황을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여야 모두가 당내 대선 주자들의 라인업을 모두 이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6명의 경선 후보를 선출해서 본경선 체제에 들어간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당내에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어 명락대전의 승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그 기추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입당으로 대선을 향한 경선 버스가 본격 시동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그 후보 간의 당신 잡기 경쟁 속에 당내 지형이 이제 그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 초반의 여야 경선 관전 포인트 대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재밌는 얘기 제가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제일 바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점집입니다. 점집. 왜냐하면 후보들도 열심히 쫓아가고요. 뭐 후보 사모님도 쫓아가고 열심히 쫓아가고 특히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냐 이래가지고 정치인들이 뭐
한없이 다닌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한 10군데 집이 있는데 뭐 저 신당동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뭐 정문에도 있고 뭐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가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점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누가 대통령 되나 그거 알아보러 왔구나 그런데요. 지금 이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어. 거기 그런 사람 중에는 아니야. 딴 사람이요.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맨 처음에 가가지고 이게 또 무슨 햇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또 따지봤더니 지금 이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인트가 이겁니다.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불가한 거로 돼 있죠. 그죠? 제가 여러 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지금 불가한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번 대선 판도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대선 판도에 자기네한테 가장 이로운 포인트가 언젠가 이걸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당 말씀을 드릴게요. 여당은 이번 대선에 자기들이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민노총이 커졌고요. 정교조가 커졌고요. 시민단체가 커졌고요. 문재인 지지율이 40%고요. 요것만 똘똘똘똘 잘 뭉치면 저 국민의힘 얼간이 같은 놈들 여러 놈이 나눠져가지고 치고받고 하고 지 잘났다 그러고 이준석이 잘났다 그러고 저런 국민의힘한테 앉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카드에 대해서 더 말하자면 더 활용도가 높을 때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8월 15일은 지금 자기들한테 있어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였어요? 이 추석, 그 다음에 부정,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대통령 선거 끝난다. 뭐 이런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권이 왜 저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여권은 문재인이 40%라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 국민 지지가 40%라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론조사라는 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과 각을 지고 있는 이재명을 결국은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인재하고 노무현하고 두 사람이 후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인재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노무현은 뭐 그 당시 저기 저 목포에 있는 그 누군가요? 딱 한 사람밖에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이 노무현으로 옮겼다 하는 순간 광주에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인재는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인재 그 후보께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박지원이라는 분이 실제로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가 다 그 공작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결국은 나는 김영삼이 새끼였지 김대중의 적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를 밀어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적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재명은 서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디서 데리고 온 자식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온 자식이 막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데리고 온 자식도 자식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그냥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40% 지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만들 수 있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죠. 그 김경수를 시켰으면 좋았는데 김경수가 저렇게 된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하고 가장 닮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김경수의 와 비슷한 사람을 고르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이낙연 후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야당 후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준석 지금 뭐 야당에서 뭐 첫 번째로 뭐 농촌 봉사활동인가 뭐 어디 가는데 윤석열은 자기 뭐 일정이 있다고 안 된다 그러고 뭐
저 최재형은 뭐 부인을 뭐 보냈다 그러고 뭐 홍준표 뭐 유승민 뭐 다른 일정이 있다 그래서 안 가고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여당에 있어서의 문재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얼마든지 바이패스할 수 있는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냥 그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지. 혹시 저기서 그냥 계속해서 저 어긋장을 놓으면은 본인들한테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최소한도 장단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여기는 후보들의 세상이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통령 후보가 결국은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되고 대통령 후보가 결국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에 홍삼 트리오라고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도저히 정권 재창출하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그리고 경제는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또 뭐 대북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이게 김대중 대통령 잘못 뽑았다. 뭐 모든 대통령이 막판에 가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은 김대중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많은 야당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재인 저 되겠나?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현동 우리 전 총리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내가 이번에 80%쯤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60%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이 80%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60% 정도 나오는 건데 지금은 80% 안 되거든요. 60%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박빙의 선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뭐 윤석열이 그냥 대충 검증하고 뭐 최재형이 뭐 어떤 건 대충 하고 뭐 안철수 니깐놈이 뭐 하고 어쩌고 선거에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야당 결속을 통해서 안철수가 됐건 바깥에 나가 있는 뭐 태극기가 됐건 모든 사람들이 다 수렴이 돼서 이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힘을 합칠 때 51% 된다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 필요 없다 나 필요 없다 이러다가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다 여론에서 이겼고 국민의 지지에서 이겼다가 선거 결과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늘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대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대통령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사면 복권을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희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 대선에 한 획을 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을 잘 한 땀 한 땀 잘 적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이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결국은 보수 우파 세력이 커서 조금 잘못을 해도 결국은 보수 우파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에서 대통령 선거에 져도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중심 세력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성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서강대학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해서 김일성을 사랑하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대한민국의 이명박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싫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좀 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그런 더 훌륭한 지도자를 찾는 게 맞는 거지, 이명박이 싫어서 김정은이를 추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준석 교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참 많은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도 정말 이분 참 맞다. 그리고 5.18 그 무슨 금지법인가 비판 금지법인가 그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제 호남 분이신데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훼손하는 그것은 결국은 독재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아니라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되어간다는 증거다. 뭐 이런 유의 말씀을 우리 최준석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겨야 되고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선거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제 코스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꼭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우리 야권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턴님, 윤석열 술 먹는 건 대통령급이에요. 제가 왕래 술을 한번 같이, 저는 뭐 술을 못합니다만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술을 많이 하시더군요. 안원묵씨 감사합니다. 캣비 강성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턴 희망미래 소망새 제 머리 그리고 희망미래 K보람 정권교체 쉽지 않아 보여 안타깝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이드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언님 감사합니다. K보람님, 블랙조님 감사합니다. 쭉 제이드킴님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인사 더 하게요. 신풍21님, 김봉래님, 그 다음에 K보람님, 지금 우리 신풍21님 내각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각제도 사실은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속에서 내각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금요일 날 또 뵙겠고요.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여러분들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진군 전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 지금 막신다. 밤만 연구비 쳐내린 8천만의 민족, 도전과 승리 위대한 한민족 기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세계로 전진하자. 역사가 기록하리라 우리의 용맹을. 나가자 싸우자 승리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고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국심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 지금 막신다. 반만년 굽이 쳐내린 8천만의 민족 도전과 승리 위대한 한민족 기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세계로 전진하자. 역사가 기록하리라. 우리의 용맹을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 지금 막신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고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